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는 주식시장과 프랙탈.pdf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예측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 이런 좀 독특한 수학적 렌즈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시장을 이해하는 방식에 뭐랄까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려는 그런 시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석은 그 복잡한 시장 움직임 속에 숨어있는 패턴, 그러니까 프랙탈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 즉 카오스,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려는 겁니다. 아, 패턴과 예측 불가능성. 네, 이걸 이해하면 시장을 단순히 그냥 오르거나 내리는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구조하고 역동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당신의 관점을 넓히는 게 목표랄까요? 흥미롭네요. 그럼 프랙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 부분을 확대해도 전체란 닮은 구조라는 거죠. 고사리잎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네. 근데 그게 주식 차트에도 나타난다는 건가요? 그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분단위 차트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일간, 주간 차트의 큰 흐름을 보면요.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들, 그러니까 상승, 하락, 조정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유사성이라는 건데요. 수학자 베노아 만델브로트가 이걸 처음 주목했죠. 면합가격 분석하다가요. 와, 만델브루트. 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가 가격 변동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드러운 종 모양,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라는 걸 밝혀낸 점이에요. 실제로는 극단적인 급등락이 예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는 소위 두꺼운 꼬리, 패테일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두꺼운 꼴이요. 아, 그 말씀은 결국 시장의 극단적인 위험이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안전한 투자의 개념을 좀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통찰이에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폭락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자주 올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와, 그럼 이런 패턴이 보이는데도 왜 예측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기서 이제 카오스 이론이 등장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식시장은 비선형 시스템의 아주 대표적인 예거든요. 비선형 시스템이요? 네, 원인과 결과가 정배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정보나 사건 하나, 그러니까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정말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 이걸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부르죠.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장기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아,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막 큰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그래도 어떤 경향성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큰 변동 뒤에 또 큰 변동이 온다는 변동성 군집화 현상?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카오스라고 해서 완전한 무질서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변동성 군집화처럼 특정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증폭되는 과정도 기여하고요. 심리적인 요인도 크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현상조차도 언제 또 얼마나 지속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카오스적 특성 때문에요. 그렇군요. 아, 그럼 이런 프랙탈 패턴을 찾는 분석 도구들도 있잖아요. 자료에도 보니까 피보나치 수열이나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것들이 언급되던데요. 이것들은 이런 프랙탈이나 카오스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엘리엇 파동 이론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큰 상승 파동이나 하락 파동 안에 더 작은 근데 유사한 파동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프랙탈의 자리 유사성 개념을 차용한 것이죠. 아하,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 같은 경우도 가격 되돌림의 어떤 잠재적인 지점을 찾는 데 쓰이는데 이게 또 자연계의 프랙탈 구조에서도 발견되는 비율이라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런데요. 그런 도구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그 자체로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뭐랄까,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트레이더들이 참고하다 보니까 이런 분석 도구들이 제시하는 특정 가격 수준이나 패턴에서 실제로 매매가 막 집중되면서 정말 예언처럼 실현되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게 패턴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패턴을 만들어내는 건지 좀 모호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패턴, 그러니까 프랙탈을 인지하되 예측 불가능성, 카오스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가 될까요? 확률적 시나리오를 탐색하되 절대적 확신은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프랙탈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경로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가능성. 네. 하지만 카오스 이론은 언제든 블랙스원 같은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 뭐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거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계속 일깨워 주거든요. 따라서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게 미래를 보장하는 무슨 수정구술은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항상 위험 관리에 집중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균형 감각. 좋은 말이네요. 결국 시장의 질서와 무질서 사이에서 길을 찾는 그런 여정이군요. 자,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만약에요, 시장의 이런 프랙탈 패턴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집단 심리나 행동의 결과물이라면요. 요즘 AI 트레이딩도 보편화되고 있고 소셜미디어가 정보 확산 방식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미래에는 시장의 프랙탈 패턴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변화시킬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더 복잡하고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낼 뿐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